남편 박진호는 70세로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노부부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지만 진호는 늘 신문만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이런 생활이 지겨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기도 애매했고 자식들 체면도 있어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시니어 댄스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첫 수업 날 미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지만 몇몇 남성들도 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가 파트너를 정해주었습니다. 미숙의 파트너는 정우진이라는 68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우진은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신사였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문화센터 1층 카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진은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습니다. 우진은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좋은 춤 친구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 후로 미숙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댄스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집에서는 거울을 보며 춤 연습을 했습니다. 남편 진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나니 편하다는 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미숙과 우진은 댄스 수업 외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전시회를 관람하고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숙은 우진과 함께 있을 때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우진의 문자를 받으면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미숙에게 고백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중이었습니다. 우진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미숙은 우진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65세에 무슨 이혼이냐며 정신이 나갔냐고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체면이 있지 자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냐며 반대했습니다. 미숙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미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추궁했습니다. 미숙은 우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진은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진호가 미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호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졸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니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숙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진호를 간호했습니다. 우진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미숙의 상황을 이해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고 썼습니다. 미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진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갑자기 미숙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을 사다 주고 외식을 하자고 하고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미숙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이혼을 막기 위한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호는 5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은 이혼을 요구했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정작 본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과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등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진호와 대면했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뻔뻔했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며 가정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진호의 불륜 증거를 제출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숙은 우진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미숙은 우진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진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의 불륜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실망했습니다. 특히 딸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는 진호의 유책을 인정했습니다. 재산의 70%를 미숙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고 위자료도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호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미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우진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65세에 이혼하고 새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미숙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미숙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65세에 받는 프로포즈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은 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숙이 잠시 화가 나서 이혼한 것이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이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미숙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미숙의 자녀들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우진의 자녀들도 새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65세와 68세의 신혼부부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고 일몰을 바라보며 포옹했습니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소유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미숙은 정원에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우진은 그런 미숙을 도우며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새소리를 들었고 약수터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각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못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날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혼자 살던 집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미숙은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기에 슬픔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진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우진도 함께 갔습니다. 그는 미숙의 마음을 이해했고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숙은 진호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사랑했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행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진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미숙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미숙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미숙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부장적 사고 때문에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기는 미숙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호는 썼습니다. 미숙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정말로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은 그런 미숙을 안아주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자고 위로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숙과 우진의 결혼 생활은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미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도는 여행이었습니다. 미숙은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모두 부모님의 여행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숙의 딸은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기뻐했습니다. 출발 전날 미숙은 진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진호 씨,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크루즈선에 오른 미숙과 우진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기항지는 일본 나가사키였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낯선 도시를 탐험했습니다. 원폭자료관을 방문하고 글로버 가든을 산책했습니다. 밤에는 야경이 아름다운 이나사야마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에 두 사람은 감탄했습니다. 와이탄의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시고 예언을 거닐며 중국 전통차를 즐겼습니다. 우진은 미숙의 사진을 끊임없이 찍어주었습니다. 미숙은 소녀처럼 포즈를 취하며 웃었습니다.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푸켓을 거쳐 인도, 뭄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문화에 두 사람은 매료되었습니다. 타지마할을 보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무덤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우진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지중해로 들어섰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피라미드를 보고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만끽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돌았습니다. 뱃사공이 부르는 칸초네를 들으며 두 사람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기항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진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미숙은 놀라서 소리쳤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협심증이었고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하니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무서웠습니다. 우진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우진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우진은 미숙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살아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그러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우진은 회복했고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파도를 들었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에서는 런던으로 가서 빅벤과 타워브리지를 구경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마이애미의 해변에서 일광욕을 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돌며 열대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자메이카에서는 레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나왔습니다.
멕시코 아카풀코의 절벽 다이빙을 구경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훌라춤을 배웠습니다. 미숙은 화려한 네일을 목에 걸고 우진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의 석양은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뱃멀미로 고생했습니다. 미숙도 힘들어했지만 우진이 곁에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미숙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곧 지나간다고 위로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갑판에 나온 두 사람은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쌍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우진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저 무지개처럼 아름답네요. 비바람이 와도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요. 3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자녀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부모님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미숙의 아들은 어머니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숙은 여행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고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여행의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고 기념품들을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여행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글을 쓰고 우진이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여행기는 블로그에 연재되었습니다. 65세와 68세 부부의 세계 일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침 산책부터 저녁 식사까지 그들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진도 아내를 잃은 슬픔과 미숙을 만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니어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시니어 여성이 미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도 60세에 이혼했는데 그 후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고 썼습니다. 미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원고를 썼습니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찾아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숙과 우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진의 건강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초기 폐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이 가능했지만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수술날 미숙은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와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5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고 전이의 흔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미숙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함께 산책하며 재활을 도왔습니다. 우진은 미숙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후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아꼈습니다. 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70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미숙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진은 미숙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것은 우진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미숙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남은 생애를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미숙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20살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미숙과 우진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첫 키스, 결혼식, 세계여행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미숙아, 우리 100세까지 살자.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떠나자. 저승에서도 함께 살자.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약속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함께 떠나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만나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내 여행을 다니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목적지는 경주였습니다. 천년고도의 역사를 느끼며 불국사와 석굴암을 돌아보았습니다. 첨성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대릉원을 거닐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온돌방에 누워 창호지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안개 낀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비빔밥을 먹고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미숙은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었고 우주는 하늘색 도포를 입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며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찾았을 때는 때마침 철새들이 날아오는 계절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보며 두 사람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갈대밭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펜션을 빌려 살림을 차렸습니다. 매일 다른 곳을 탐험했습니다. 한라산을 오르고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우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섭지코지에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하며 별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우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우진은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요리를 하고 우진은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은 보람 있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노인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역 신문에서 두 사람의 봉사활동을 취재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시니어 부부들도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시니어 부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5쌍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나 20쌍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이었지만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미숙과 우진은 맏형 맏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부부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커플들은 미숙과 우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모든 순간이 벚꽃처럼 아름다웠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여서 매일이 봄날이었어요. 벚꽃은 지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벚꽃 브로치였습니다. 우진은 미숙의 옷깃에 브로치를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을 기념하는 선물이에요. 당신은 내 인생의 영원한 봄이니까요. 미숙은 감동해서 우진을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만 보였습니다. 72세와 75세의 포옹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이들의 포옹보다도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손주들과 함께 바다로 갔습니다. 미숙의 손자 손녀와 우진의 손자 손녀 모두 6명이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두 분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해변에서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두 사람은 파라솔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막내 손녀가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커서 이런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저녁에는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우진이 고기를 굽고 미숙이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여름 밤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미숙과 우진은 단풍 구경을 떠났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미숙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진이 재빨리 잡아주었지만 미숙은 발목을 삐었습니다. 우진은 미숙을 업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75세의 노인이 72세의 아내를 업고 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노부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적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본받고 싶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쑥스러워했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모습을 보며 미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 눈처럼 조용히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봄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집을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트리를 세우고 전구를 달았습니다. 창문에는 눈사람 스티커를 붙이고 현관에는 리스를 걸었습니다. 마치 젊은 부부의 집처럼 화려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숙의 자녀들과 우진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2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거실이 좁을 정도였지만 모두 행복했습니다. 함께 캐럴을 부르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숙은 우진의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했습니다. 몰래 미술을 배워 그린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미숙을 위한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미숙을 생각하며 쓴 시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동네 뒷산에 올라 일출을 보았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함께하게 해달라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1월 중순 우진의 생일이 왔습니다. 76세가 된 것입니다. 미숙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우진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회를 예약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우진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과 아내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겨울밤의 찬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우진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76년을 살아왔지만 당신과 함께한 지난 몇 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남은 날들도 당신과 함께라면 천국일 거예요.
2월 발렌타인데이에 미숙은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 우진에게 선물했습니다. 하트 모양의 초콜릿에는 사랑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초콜릿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데이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우진은 미숙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였습니다. 댄스 강당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우진은 음악을 틀고 미숙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며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당신의 손을 잡는 순간 운명을 느꼈어요.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 미숙도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미숙은 73세, 우진은 76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사랑도 변함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더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월의 어느 날 미숙이 우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다시 올려요. 이번에는 정말 성대하게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요. 우진은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두 사람의 재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어린이날을 택한 이유는 손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열린 결혼식은 동화 같았습니다. 미숙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우진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랑 신부였습니다. 주례는 두 사람이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이 맡았습니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나이가 들어서 만났지만 젊은이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숙, 당신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은 생에 당신만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겠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미숙도 서약했습니다. 우진, 당신은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날들을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하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꽃가루를 뿌리며 축하했습니다. 미숙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신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피로연은 뷔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부부 모임의 회원들은 자신들도 용기를 얻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댄스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이 첫 춤을 추었습니다. 왈츠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부들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미숙과 우즈는 하객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진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제주도로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느긋하게 2주를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하고 한라산에는 철쭉이 피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섬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혼여행 때와 같은 장소였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더 깊어진 사랑과 함께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협재 해변에서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이 장난스럽게 우진에게 물을 뿌렸고 우진도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천지연 폭포 앞에서 두 사람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동전을 던지며 각자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나중에 서로 무엇을 빌었는지 물어보니 똑같은 소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빈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재결혼식을 올린 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매일이 특별했고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6월의 어느 날 우진이 미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미숙은 놀랐지만 흥미로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완성한 후 영화 제작사에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한 제작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니어들의 사랑 이야기가 신선하다며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영화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촬영 현장을 방문해 배우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특히 첫 만남 장면을 촬영할 때는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화는 가을에 개봉했습니다. 제목은 65세, 사랑을 시작하다였습니다. 시사회에 초대된 미숙과 우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화는 예상외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영화의 성공으로 두 사람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강연 초청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청중은 대부분 20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미숙과 우주는 나이 차이가 50년이나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미숙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0대든 70대든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한 남학생은 자신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숙과 우주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 생명은 건졌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공률은 50%였습니다. 미숙은 절망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미숙은 우진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우진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천국에서 기다릴게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꼭 돌아올 거예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100세까지 함께 살기로.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미숙은 대기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미숙은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우진이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은 미숙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돌아왔어요. 미숙은 우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우진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미숙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위해 영양식을 만들고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2달 후 우진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매일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았습니다. 서로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미숙은 74세, 우진은 77세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두 사람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노인정을 빌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파티 당일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고 작은 선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캐럴을 부르고 게임도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한 할머니가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처음이에요.
두 분 덕분에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도 할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서전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써왔던 원고를 정리하고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미숙이 글을 쓰고 오후에는 우진이 교정을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읽으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토론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합작품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봄이 오자 자서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였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출간 기념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독자들 앞에서 책에 담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책은 예상대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적이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혼을 고민하는 중년 부부들이나 사별 후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삶의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숙의 75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미숙은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10명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 사랑이 저희에게까지 전해져서 감사하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원한 강원도 산골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우진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산골 마을에서 두 사람은 특별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90세와 88세의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70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부부는 비결을 물어보는 두 사람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친구처럼 대하고 매일 감사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 만남은 미숙과 우진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90세까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단풍 구경을 가던 중 미숙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빈혈이 심했습니다. 추가 검사에서 백혈병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미숙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미숙은 견뎌냈습니다. 우진이 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숙의 머리카락이 빠질 때 함께 삭발을 했습니다. 미숙이 음식을 못 먹을 때는 함께 굶었습니다. 그의 헌신에 미숙은 힘을 얻었습니다.
6개월의 치료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미숙과 우즈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병을 이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날 두 사람은 성당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은 생명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숙은 76세, 우즈는 79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했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손주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매일 손을 잡고 다니세요? 우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이 연결되거든.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 힘이 나고 행복해져.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SNS에는 미숙과 우준을 응원하는 팬클럽까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동화 같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미숙과 우준은 팬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팬미팅을 여러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사랑과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8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고 저녁에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상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우준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볼까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우준이 대답했습니다. 북극에서 오로라를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꼭 당신과 함께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여행사에서는 걱정했지만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설득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두 사람의 간절함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의사와 동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핀란드 라플란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설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술록 썰매를 타고 얼음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로라를 보는 날이 왔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록빛 커튼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신비로운 광경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우준이 미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여서 더욱 아름다워요. 미숙도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저 오로라처럼 영원히 빛날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로라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80세 가까운 나이에 북극까지 가서 오로라를 본 용기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미숙이 77세, 우준이 80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결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파티에서 미숙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우진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제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이 10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남은 날들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영원히. 우진도 답장을 낭독했습니다. 미숙, 당신은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70세에 만난 사랑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당신과 함께한 10년이 내 전 생애보다 값져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자 참석자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이든 부부의 사랑이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해 가을 우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진은 절망했습니다. 미숙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걸을 수 없다면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미숙은 우진을 집으로 데려왔고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매일 우진과 함께 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3개월 후 우진은 보조기를 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미숙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었습니다. 대부분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함께 김치 담그기 손주들과 캠핑 가기 벚꽃 아래서 도시락 먹기 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벚꽃 아래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숙이 정성껏 싼 김밥과 유부초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맞으며 우진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벚꽃을 보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벚꽃 구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우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자주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우진을 위해 강한 척했습니다. 우진은 집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미숙은 집을 병실처럼 꾸몄습니다. 의료 장비를 들여놓고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간호사는 미숙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24시간 우진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우진이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어.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직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요. 우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숙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사랑하는 미숙에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천국이었습니다. 당신이 준 사랑으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8월의 어느 새벽 우진은 미숙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82세였습니다. 미숙은 우진을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우진과 함께한 12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우진이 원했던 대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우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행복하게 살다 갔어요. 저와 함께여서 행복했다고 늘 말했거든요. 우진이 떠난 후 미숙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진을 찾았고 밥상을 차릴 때도 두 사람 몫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진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우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장학재단도 운영했습니다. 우진과의 추억을 책으로 엮어 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그리고 사랑은 계속된다였습니다. 미숙은 8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활기찼습니다. 우진의 묘를 자주 찾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마치 우진이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진이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다 끝내고 오면 영원히 함께하자. 미숙은 꿈에서 깨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숙은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우진과 함께 세운 장학재단을 더욱 키워 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82세가 된 미숙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강연도 하고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탄했습니다. 미숙은 말했습니다. 우진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죠. 어느 봄날 미숙은 우진과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댄스 수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수업을 지켜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7년 전 이곳에서 우진을 만났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미숙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미숙은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강사는 미숙과 우진의 이야기를 수강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 다녀왔어요.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당신과 춤추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만날 거예요. 미숙은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아침 평화롭게 잠든 채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숙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 그녀에게 위로받았던 사람들,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미숙과 우진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유언대로 우진의 옆에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 65세에 만나 영원을 약속한 두 사람 여기 잠들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묘를 찾아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미숙과 우진이 남긴 장학재단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뜻을 이어받아 많은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본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쓴 책들은 계속 읽혔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을 다룬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의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65세에 만나 82세와 8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미숙과 우진의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에 지쳐 있거나 사랑을 포기했다면 미숙과 우진을 기억하세요. 65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미숙과 우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숙과 우진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65세부터 다시 시작한 사랑 70세 남편의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